자, 오늘은 지수함수 세 번째 파트 방정식에서의 활용 부분을 선생님하고 배우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74페이지에 있는 그 요령들을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냥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왜냐하면 방정식이라는 게 사실 등식이잖아요. 그죠? 네. 방정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등호가 있는 식인 거란 말이야. 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얘가 지수의 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지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방정식 풀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식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야. 맞잖아. 근데 이게 지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이 지수식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수식만 계산할 수 있으면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 이미 함수를 배우고 했단 말이에요. 맞잖아. 근데 함수도 뭐였어? 방정식. 그래, 함수도 방정식이야. 해가 많은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때 우리가 잘 들어. y는 fx라는 이 지수 함수를 기본꼴로 가져가면 얘가 지수식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y가 만약에 0이면 얘가 방정식이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 지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배우고 온 사람은 지수 방정식이든 지수 부등식이든 간에 별도로 다른 이론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도 그렇고 참 웃긴 게 뭐냐면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를 배우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역순으로 가게 되면 함수를 먼저 배워버리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용할 수 있다면. 함수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자동으로 방정식, 부등식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교재에서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함수 먼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하고 부등식 계산해봐. 이거야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러니까 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문제에서 익혀야 될 내용들인 거지 별도의 공식처럼 암기할 내용은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74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필수에 대해 13번 바로 가겠습니다. 방정식은 등식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필수에 대해 13번의 1번 문제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3하고 4의 x제곱하고 같은 그런 방정식을 풀어봐라 라고 했죠. 보세요. 자,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그지? 이제 먼저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값을. 그러면 우리가 지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값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거나 또는 지수가 같을 때 밑이 같은 경우에 같은 숫자예요. 숫자잖아, 그지? 너랑 똑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는 같은 숫자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같은 숫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수식에서는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거나 또는 지수가 같을 때 밑이 같아야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얘는 지금 밑이 같은지를 먼저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야. 밑이 같은지를 확인했어야 돼. 밑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만 같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뭐야? 결과적으로 같은 거예요. 같게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 4를 2의 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밑이 2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2x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있잖아요. 같은 숫자여야 된다고. 그지? 우리가 등식은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좌변에 있는 수와 우변에 있는 수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수식에서는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으면 돼. 라고 말해야 되겠지. 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하고 2x가 같을 때인 거야. 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자,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번도 밑이 같은 거에 다른 거야. 자, 선생님이 3이라는 숫자랑 9분의 1이라는 숫자는 밑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 같게 할 수 있으니까. 9분의 1을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면 둘 다 밑이 3이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은 형태의 방정식인 거예요. 1번과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생략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자, 3번. 4분의 3하고 3분의 4는 밑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얘도 같게 할 수 있으니까 같은 거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얘는 같게 할 수 있지? 라고 물어보면 4분의 3과 3분의 4는 말 그대로 역수 관계에 있단 말이야. 역수기 때문에 지수의 마이너스 1제곱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원래 역수가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따라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3분의 4를 4분의 3으로 만약에 내가 얘를 바꾸고 싶다. 역수를 계산하고 싶다. 라고 하면 지수를 마이너스 1을 쓰면 되는 거예요. 지수의 마이너스 1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역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니? 따라서 3번 보기, 3번에 있는 보기도 밑이 같은 형태의 등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밑이 같은 형태의 등식들은 당연히 지수가 같을 때 같은 값이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필수예제 13번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 등식인데 밑이 같은 상태이거나 또는 같게 할 수 있는 등식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결이 되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좋아요. 자, 필수예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4 곱하기 2의 2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2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2는 자, 0 이렇게 숫자 나와있죠? 자, 얘도 사실은 밑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풀었던 필수예제 13번하고 얘는 모양이 다르지. 자, 선생님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필수예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랑 4의 x제곱이랑 똑같다 이런 꼴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도 사실은 밑이 둘 다 2였으니까 그치?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얘도 사실은 다 밑이 2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큰 폭에서 보면 다 2가 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얘처럼 풀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얘는 항이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잖아. 항이 2개 있었으니까 두 수를 직접 비교해서, 그치? 두 수를 직접 비교해서 풀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이 방정식은 항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단 말이야. 항이 3개 있기 때문에 그 3개를 어떻게 각기 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 지금. 자, 항이 2개만 있으면 좌변에 있는 수와 우변에 있는 수가 똑같다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이 3개 이상 있으면 그렇게 풀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런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답은
야, 이런 거 풀려면 분해해서 풀어야 돼 라고 말해야 돼. 자, 우리가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달라요. 1차 방정식은 분해해서 푸는 게 아니야. 항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항하고 우변에 있는 항이 같도록 해가지고 너네들이 똑같아지려면 얘가 얼마야 돼?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비교하는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못 바꿔. 안 돼. 따라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고배 형태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없겠어? 그 차이인 거예요 지금. 얘는 항이 두 개니까 직접 비교가 가능했지만 얘는 항이 세 개 있으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이니?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2차 방정식인데 항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럼 굳이 분해할 수 있어요? 굳이 분해할 필요 없죠 그것도. 왜? 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좌변, 우변이 똑같다고 놓고 그냥 풀 수 있는 거야. 직접 비교해서. 항이 두 개만 있으면. 항상 그래. 안 그래? 너네가 예를 들어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라고 쳐봐. 항이 두 개밖에 없지. 이걸 누가 분해하니? 그냥 야 x제곱은 4잖아. 그럼 너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뭐야? 찾으면 답이 있잖아. 그지? 이거를 물론 분해할 수 있긴 있어. 할 수 있긴 있지만 분해 안 하잖아. 맞잖아. 항이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항이 세 개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먼저. 그러면 이제 유형이 구분이 되는 거야. 아, 이 문제는 분해해야 되는구나.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야. 항의 개수로 구분하면 돼. 알겠지? 누가 설명하더라? 그렇지. 근데 이런 설명을 지금 들어보겠냐? 당연히 못 들어보지.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우면 안 되는 거라고 선생님 몇 번 얘기했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풀어야지? 왜 이렇게 풀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받아들이지? 자, 좋았어. 그러면 얘는 이제 분해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분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개인 능력치가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연관이 있는 항들을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치환해서, 그죠? 보기 좋게 바꾼 다음에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야. 물론 이 상태로도 분해가 되지만 이 상태로 분해하는 것보다 우리 함수에서 배웠듯이 얘하고 얘는 지금 t일 때 t제곱이 되는 관계라는 걸 봤잖아요. 그죠? 봤죠? 그래서 선생님이 t와 t제곱으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제 해보자. 자, 4t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t잖아. 그러면 2의 제곱을 지금 곱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2의 제곱이 4니까 마이너스 9하고 4는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6t 플러스 32는 0 이렇게 보이겠지? 자, 여기서 바로 풀면 바보 되는 거야. 분명 우리 함수에서 배웠잖아. 내가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범위를 세팅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t의 범위를 세팅하고 갔어야 돼. 근데 우리가 매번 봤지만 얘는 양수잖아. 그치? 네. t는 0보다 크다. 세팅하고 갔어야 돼. 따라서 내가 이 방정식을 풀더라도 0보다 큰 t의 값만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자, 이제 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t가 0보다 크다는 거 알았으니까 일단 4로 일단 다 나누고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한 다음에 분해를 할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최대한 간단하게 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제 분해를 해주면 t가 1이거나 t가 8이거나 이렇게 나오지. 둘 다 0보다 큰 수죠. 네. 맞죠? 따라서 얘는 해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럼 우리는 t가 2의 x제곱이었잖아. 그치? 그 값이 1이거나 그 값이 몇일 때? 8일 때 성립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실제로는 x값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정식은 x에 대한 방정식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따라서 이 지수를 찾아보면 0 이거나 3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리고 풀어주면. 자, 필수의 이제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치환하지 말고 두 근이라고 말했으니까, 그지? 치환했을 때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해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야. 잘 들어.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 조금 전에 모양과 똑같잖아. 항이 3개잖아요. 치환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3의 x제곱을 이제 t로 치환할 거 아니야? 이렇게. 물론 t는 0보다 커져야 될 것이고. 받아들이죠? 그럼 여기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때 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잖아.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지. 그러면 치환하고 난 상태에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까?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이 알파하고 베타는 누구의 값인 거야? x에 대한 방정식이었으니까 당연히 x 값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알파 이거나 베타에 따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환한 후에 t는 그치? 다른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치환하고 난 후에 방정식에는 어떤 모양이어야 되지? 3의 알파 제곱이거나 3의 베타 제곱이어야 되는 거예요. x가 알파하고 베타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 다시 3의 x 제곱이 t예요.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해보면 t의 해 하나가 나오는 거지. 3의 알파 제곱이라는 해 하나가 나오는 거고 x의 베타를 대입하면 3의 베타 제곱이라는 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해도 바뀐다라는 걸 알아야 돼. 치환을 하면 해도 당연히 바뀐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이것만 기억하면 이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나는 이걸 이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누구죠? 알파 플러스 베타였죠? 자, 이제 갑니다.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야 돼. 그러려면 지수끼리 더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지수끼리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면 돼. 그럼 두 분의 곱이 되는 거지. 그 두 분의 곱이 여기서 얼마죠? 받아들였지? 따라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1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지? 0. 그래서 0이 나와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치환하고 나면 뭐도 바뀐다. 근의 모양도 바뀐다. 처음에 주어진 알파 베타가 근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필수예제 16번. 자, 또 항이 두 개 있는 꼴 나왔네요. 선생님이 아까 항이 두 개 있는 꼴은 분해할 필요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고 했어요. 항이 두 개 있으면 분해할 필요가 없어. 좌변에 있는 항의 값과 우변에 있는 항의 값이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지수식에서는 어떻게 하면 똑같아질 수 있지? 이걸 상상하면 되는 거야. 잘 들어. x 플러스 2의 x제곱하고 3의 x제곱하고 너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먼저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원론적인 질문을. 알았지? 자, 3의 x제곱은 지수식 맞아요? 왜 지수식이죠? 변수 x가 지수에 있으니까 지수식이 맞아요. 선생님이 이거부터 물어봤다는 거는 얘가 뭔가 있다는 얘기죠? 얘 지수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니라고 말해야 돼. 왜? 변수 x가 지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밑에도 있단 말이야.
원래 변수 x가 밑에 있으면 이건 다항식이 되는 거야. 변수 x가 지수에 있으면 지수식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변수 x가 밑에도 있고 지수에도 있기 때문에 얘는 다항식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지수식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필수에 대해 13번 풀 때처럼 야 지수와 같을 때 밑이 같으면 돼. 이 이론이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 식이 다르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지수식을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따져야 되는 거냐면 무엇을 따져야 되는 거냐면 항상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지수와 같죠? 만약에 이걸 지수식으로 본다면 이해되니? 지수식으로 본다면 일단 x 똑같잖아. 그럼 지수가 같다면은 일단 밑이 같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성립하겠어? 1대. 받아들였지? 자, 두 번째.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똑같아도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방금 x가 1이면 너 1 대입하고 너 1 대입하고 1 대입할 거니까 그게 성립한다는 거 봤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통과. 선생님이 이 설명하기 전에 어떤 시야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으로서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 어떤 현상이 발생되면 그렇게 되는지 알려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수꼴일 때 체크사항을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들 낚시를 당하지 말라고. 지수꼴일 때 체크사항은 밑이 1일 때를 체크해야 돼요. 왜 밑이 1일 때를 체크해야 되냐면 자,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밑이 1이면 이 두 지수가 달라도 너네 둘이 다르더라도 등식을 성립하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시 밑이 1이면 지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등식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맞지? 자, 두 번째 지수가 0인 경우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지수가 둘 다 0이야. 근데 밑이 달라. 너네 둘의 밑이 달라. 근데 지수가 0이야. 그러면 둘 다 결과가 1일 거니까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 형태는 반드시 지수꼴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항등시킬 수 있으니까. 이걸 놓치잖아? 그럼 이 문제는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를 체크하잖아? 그럼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예요. 체크 들어간다. 일단 밑이 1이 될 일은 없죠. 얘가 밑이 1이 아니니까. 그럼 너는 일단 패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체크사항이 뭐죠? 지수가 0일 수 있는 걸 봐야 돼. 그럼 x가 0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0일 수 있죠. 둘 다 0일 수 있잖아. 그치? 네. 그치? 네. 그러면 밑이 달라도 어떻게 돼? 등식은 성립한단 말이야. 따라서 x가 0인 것도 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겠지? 좋았어. 그러면 필수의 제 16번에 2번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필수의 제 17번과 필수의 제 18번은 뭐 이거는 선생님이 그 영상에는 담지 않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활용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 이해되니? 워낙 식이 다양할 수 있고 종류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영상 담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필수의 제 17번과 필수의 제 18번은 별도로 선생님이 영상 이외로 보여줄 것이고 영상에는 16번까지만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수함수의 활용 두 번째 파트인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수고들 많았어요.